김지한의 잡스. 시작. 벤투호의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여정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상대는 투르크메니스탄. 우리 축구대표팀 밀집 수비를 뚫어내고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김지한의 잡스에서 전망해봅니다. 스포츠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잡스에서도 축구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경기가 조금 뒤에 열리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녁 8시 47분이니까 한 2시간 10분 뒤 정도 되겠네요. 네. 우리 축구대표팀의 이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2022년 11월 21일에 개막을 하거든요. 3년 3개월의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이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에게 투르크메니스탄 생소하고 가본 적도 사실 거의 없을 나라 같은데 네. 김지한 기자는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봤습니다. 오우. 네, 저는 이 나라를 2년 전에 한번 가볼 일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그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라는 대회가 여기서 열려서 제가 이 경기가 또 이번에 또 공교롭게 열리는데 이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이 나라는 제가 그동안 가본 나라 중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일단 점에서? 네. 도시 건물 전체가 다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도 흰색이고 뭐 모든 건물들 뭐 심지어 가로등이나 뭐 동상 이런 주요 공공시설물도 전부 흰색인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현지인한테 그때 물어보니까 흰색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국가 원수가 2014년부터 모든 그런 이제 공공시설물들을 다 흰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이제 바꿨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름칠을 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도로도 흰색은 아니죠? 도로는 흰색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이 깔끔하고 네. 기름이 마치 이렇게 번들번들 이렇게 칠해져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고 중앙아시아에 일단 위치해 있는 나라고요. 이 나라가 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한때 세계 4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부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직항이 없는 그런 나라이고 거리가 한 6,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우리 대표팀도 이번에 갈 때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투르크메니스탄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축구 대표팀과 제 기억에도 그렇고 맞붙은 적이 몇 번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3번 맞붙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다 이기거나 뭐 다 진 적이 없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2번 이기고 1번을 졌습니다. 네,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맞붙어서 2대 3으로 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하지만은 2008년 이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때 우리가 4대 0 그리고 3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가 2번 이기고 1번을 졌습니다. 현재 그 피파 랭킹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이 132위, 그러니까 우리가 37위니까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전력 차가 나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방심할 수 없는 것이 그 말씀하신 터키 이스탄불에서 그 조지아랑 평가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기가 뭐 전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고는 하지만 결과도 그렇고 내용도 아쉬운 경기였거든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 투르크메니스탄전을 대비해서 이 유럽의 다크호스로 꼽혔던 이 조지아와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경기 결과도 2대2 무승부도 아쉬웠고 뭐 황의조 선수가 2골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좀 경기 보고 경기를 보셨던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했던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실험을 위해서 치른 경기이긴 했는데 전반 같은 경우에는 좀 2선과 3선 사이의 간격도 좀 벌어졌고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기 끝나고 나서 벤투 감독조차도 그동안 했던 경기 중에 최악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고요. 후반에 물론 황의조 선수가 잘하면서 또 우리가 앞서 나가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결국 후반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아픈 예방 주사를 맞았던 경기였다. 이렇게 또 보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 경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쓰리백을 들고 나왔고 윙백도 굉장히 특이하게 세웠는데 네. 이런 수비 전술이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3백에 대해서 조금 적응이 덜 됐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뭐 당시에 이제 벤투 감독이 좌우 측면에 김진수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를 넣었는데 예. 뭐 황희찬 선수는 원래 공격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측면 풀백 역할까지 맡아서 이제 나왔는데 조지아가 사실 수비적으로 나올 줄 알고 이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런데 조지아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초반부터 조금 당황한 기색이 네. 역력했고요. 선수 사이에 이런 간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압박의 어떤 효율성도 떨어졌고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전반 중반 이후에는 좀 수비에만 그렇게 치중하는 경기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 건질 게 있다면 역시 황의조 선수의 두 골이겠죠. 네, 황의조 선수가 벌써 지금 A매치 10골을 채웠어요. 예. 네, 그중에 이 벤투 감독 출범 이후에 9골을 넣으면서 1년 사이에 정말 부쩍 성장하고 네, 정말 이 벤투호의 황태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답답한 그런 흐름 속에서 황의조 선수가 또 골을 넣으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잘 풀렸고 네. 이런 또 황의조 선수의 결정력이 확실히 벤투호의 공격 옵션, 확실한 공격 옵션이다. 이런 거를 보여줬던 또 조지아전에서 또 거뒀던 수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수확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날 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던 선수가 총 3명이었는데요. 골키퍼 구성윤 선수 그리고 예. 공격수 이동경 선수와 함께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만 18살 203일의 나이에 A매치 첫 경기를 치렀고요. 나름대로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그중에는 후반 초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프리킥 상황에서 네. 이제 골대 오른쪽을 향해서 날카롭게 이제 왼발 슈팅을 했던 게 골대를 맞고 나왔던 예.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죠. A매치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은 아쉽게 이게 무의에 그쳤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강인 선수가 상대의 어떤 강한 몸싸움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네. 조금 그 경기 후반 들어서는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경기력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 역시나 아직은 좀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벤투 감독도 경기가 끝난 뒤에 이강인에 대해서 이날 경기만으로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벤투 감독 외에도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또 대표팀 주장이죠. 이 주장답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좀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창피하다. 대표팀은 놀러 오는 곳이 아니다면서 이런 경기력이라면 월드컵 못 나간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남겼고요. 이 말은 선수들에게 또 직접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할 때도 또 비슷하게 이 내용이 전달이 된 걸로 이제 전해졌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훈련 때 이제 대표팀 분위기가 그러면서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하는데 터키에서 마지막 훈련하고 나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가기 전에는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죽을 힘을 다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토끼 잡듯이 죽기 살기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주장을 맡고 나서 책임감이 더 생겼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쯤하면은 이 손흥민 선수의 어록도 생겨볼 만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어록이 좀 승리를 시원하게 거두고 좋은 어록이 그렇죠.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네. 이 어쨌든 조지아와는 평가전이었으니까 잠시 후에 있을 투르크메니스탄전이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나라와 상대를 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생소한 나라와 경기를 한다면은 주로 뭐 이제 약팀들과 보통 예. 경기를 할 때가 대부분이었겠죠. 아무래도 상대가 밀집 수비를 갖고 이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뚫어야 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고요. 이거를 이제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보다 한 골 더 넣는 경기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또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정 경기이고 월드컵 예선 첫 경기이고 또 밀집 수비의 약팀을 상대해야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반영할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과거에도 우리가 뭐 연초에 아시안컵 때도 우리가 필리핀에 1대0으로 겨우 이겼던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상기해서 좀 경기를 치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김신욱 선수를 뽑았으니까 활용을 할지 안 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벤투 감독이 이번이 바로 그 시기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경기에서는 김신욱 선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이 벤투호 아래에서 김신욱 선수가 뛰는 모습을 굉장히 좀 보고 싶거든요. 네. 뭐 김신욱 선수가 사실 뭐 그런 몸싸움이나 뭐 공중볼, 롱볼 이런 경기를 할 때 또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 그렇죠.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활용도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과거의 월드컵 예선에서 워낙 김신욱 선수가 잘 해왔잖아요. 뭐 네. 손흥민 선수와 뭐 톰과 제리 뭐 이런 또 별명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또 그런 어떤 경험이 현재 대표팀에게는 아주 또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 그럼 투르크메니스탄전을 시작으로 해서 월드컵 예선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이 모두 8경기를 치르고요. 다음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스리랑카와 경기를 하고 나서 대망의 남북전 아하. 평양에서의 경기가 이제 치러질 예정이고 북한도 오늘 또 잠시 후 밤 11시에 스리랑카와 대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11월에 2경기, 내년 6월까지 해서 2차 예선 총 8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은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